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였던 이 계획들이 사실은 어떻게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정교하게 모여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분석 기억하시죠? 미국의 AI 로봇 경제 패권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그리고 그 경제의 피가 될 디지털 달러,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후속 연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국가적 야망과 함께 전혀 다른 곳에서 진행되던 또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 바로 SEC의 법률 혁명이 사실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법률의 영역에서 시작되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에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그야말로 맞춤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불리는 이 움직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낡은 법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를 위해 아예 새로운 길을 터주는 것. 이건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죠. 그럼 이 새로운 법이 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강자들을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개인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노동, 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죠. 이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들 안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노드 운영 보상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다. KYC 같은 신원 확인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년 혁신 면제라는 완벽한 법적 방패까지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요, 개인들의 참여와 신원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에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SEC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특정 모델을 위한 맞춤형 법을 서둘러져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두 번째 거대한 흐름, 미국의 국가적 생존이 걸린 야망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말 그대로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를 두 개나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물리적 AI와 로봇으로 새로운 산업 경제를 만드는 거고, 지니어스 법안은 그 기계 경제가 오직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만 돌아가게 만들어서 달러의 미래 패권을 지키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미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AI 로봇 경제는 기존의 중화화된 데이터 센터로는 절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공격에도 끄떡없는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개로 흩어져 있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즉 DPN이 반드시 필요해진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필수 조건이에요.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한쪽에선 특정 조건을 갖춘 분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법이 착착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바로 그 네트워크가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우연히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설계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정보의 이 절박한 필요와 SEC가 깔아주는 완벽한 법적 보호막,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걸 정말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논리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전 세계적인 DPN을 원합니다. 둘째, SEC는 바로 그 DPN을 만들 개인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럼 남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미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준비된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이건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피요와 치밀한 법적 설계, 그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35만 개 이상.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전 세계 분산 물리적 인프라, 즉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숫자입니다. 이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2025년 12월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됩니다. 불과 몇 주 뒤인 2026년 1월 1일 35만 명의 노드 운영자들을 보호할 SEC의 혁신 면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제네시스 미션이 이 인프라를 활용할 민간 파트너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술, 법, 그리고 수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2020년 초라는 단 하나의 순간을 향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짜 본질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산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인 거죠. 우린 이걸 더 이상 코인이라고 불러선 안 됩니다. 이제 이건 전략 자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력망, 통신망, GPS 위성망처럼요. 한국과의 경제와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냥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나 보는 1차원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의 가치를 봐야 하고요.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국가 경제 전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전략적 효용성으로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3차원의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은 애초부터 코인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서사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한 국가의 운명과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심장. 그 가치를 우리는 과연 기존의 화폐 단위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치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